반갑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 10시부터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인데도 어려워.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아이의 수포자 구출 작전이라는 특명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다시 섰는데요. 두 번째인데도 여간 번거롭고 어려운 게 아니네요. 자, 10시부터 60분 동안은 제 강의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관련된 자녀 교육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메모해 놓으셨다가 60분 후 30분 동안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여러분하고 좀 이 수학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할 예정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좀 알아볼 예정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다 아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학에 대한 본질, 그 의미를 좀 재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요. 두 번째, 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논리, 소통, 창의로 연결되는 수학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다면 아마 방법이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테마는 논리, 소통, 창의로 통하는 수학을 좀 공유를 해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상품 하나를 좀 분석을 해보면서 지금 동아 MNB 뭉치출판사에서 나오는 뭉치수학이라는 제품을 가지고 수학에 대한 준비를 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지금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지, 세 번째는 뭉치수학강으로 들여다보는 수학까지 오늘 1시간 정도 여러분하고 나눠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퀴즈를 좀 퀴즈로 여러분하고 좀 재미있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잘 보세요.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글이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수학을 얘기할 거잖아요. 여러분들의 수학적 사고를 한번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아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담당 의사가 그 아들을 보고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인데요? 라고. 자, 상황이 좀 떠올려지시나요? 그렇다면 퀴즈. 의사와 아들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미 알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조금 관점을 바꾸면 굉장히 쉬운 문제인데, 고정된 관점을 가지고는 한 가지 이상의 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제가 내드리는 이유는 이 시간 동안에 이 퀴즈에 대한 답을 써주시는, 댓글로 달아주시는 분에게 이따가 우리가 뭉치의 수학강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건데, 원하시는 영역에 견본책을 조금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하려고 제가 퀴즈를 냈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 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찾아보시고 이따가 한번 그 답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죠. 자, 지난번에 제가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교육, 공부의 패러다임, 토론, 커뮤니케이션, 소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실은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쪽집게 과외하듯이 어떤 솔루션 하나를 여러분에게 딱 제시해 준다라는 건 쉬운 일이 사실 아니죠. 예. 그리고 또한 여러분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솔루션은 여러분이
이러한 강좌를 통해서 부모가 찾아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아이들 자체는 하나의 답이 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하고 여러분하고 이런 시간은 전체적인 흐름, 맥락을 좀 파악을 해서 여러분 자녀에게 진정한 교육이 무엇인지 찾아갈 수 있는 힌트를 공유하는 시간이지, 여러분 자녀에게 이것을 꼭 하면 성공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까지는 나가기가 사실은 쉽지도 않고, 사람은 기계가 아니니까 A가 어떤 아이에게는 통했지만 어떤 아이에게는 또 A가 전혀 통하지 않는, 이게 이제 사람의 불특정한 기질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역시 지금 공부의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수학 공부의 큰 흐름, 패러다임을 읽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전략, 하우는 엄마 아빠가 더 잘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새끼니까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는. 그런데 커다란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로 남들 하는 식으로 달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거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아이나 지원하고 있는 아이나 함정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수학에 대한 패러다임을 같이 한번 공유해 보고자 시간을 마련한 거죠. 자, 윌리엄 깁슨이라는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미래는 이미 와 있다. 미래가 올 것이다. 미래인데 미래가 올 것이다가 아니라 미래는 이미 와 있고 그러나 단지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 무슨 소린고 하면 이미 우리는 우리 입으로 미래라 하는 세상을 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건데, 누구는 눈치채고 있고 누구는 거기에 대한 느낌, 감각 없이 그저 하던 대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부모는 누리고 디지털 세상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그것과 아이와의 관계성을 잘 못 보고 있다라는 말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에 대한 수학 교육, 여러분 자녀가 사회에 나아갈 시점에 그 수학이 어떻게 발휘가 되어야 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좀 눈치를 채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미래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미래를 누리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거기에 맞게끔 진행을 하는데, 누군가는 그거와 상관없이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어떤 도구는 최첨단을 사용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인드와 철학, 특히 교육적 가치관은 계속 과거의 흐름 속에 갇혀져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들을 빗대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죠.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시대, 어떤 새로운 디지털 매체의 진화,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모든 사회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주입식 교육, 주입식 세대, 결국에는 이 기성세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기성세대의 엄마가 진로 진학의 걸림돌이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나는 어떤 엄마인가요? 서포트하고 열정을 가지고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혹여 내 자녀에게 걸림돌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의미심장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논제를 던지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수학도 역시 이 주입식 세대의 엄마가 자녀를 터치하고 케어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수학에 대한 본질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 건지 스스로 질문을 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교육에 대한 정체성을 재확립하려면은 본질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한데, 그 본질에 중요한 게 바로 그 수학이라는 학문에 질문을 던질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수학이 뭔가요? 수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주입식 세대, 기성세대, 어떤 공식과 문제풀이에 스킬적으로, 기술적인 수학으로 접근했던 이 세대의 이 마인드는
수학이 아니라 사실 산수 아닌가요? 수학은 여전히 계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지배적이지 않을까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수학을 계산으로만 여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자, 하나 더 질문을 해볼까요? 수학 공부 왜 하는 거죠? 자녀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변 주실 건가요? 엄마 수학 공부 왜 해야 돼? 선생님 수학 공부 왜 해야 돼요? 라고 물었을 때 지금 2020년 현재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성세대 부모와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적, 내신, 대입, 입시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질문에서 계산, 성적, 대입이라는 답변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또 수능을 지고 가는 이 대입에 대한 객관식 평가 또 서열 줄을 세워서 잘라내야 되는 평가를 하는 이 나라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수포자라는 말이 등장돼 있을까요? 이거 전 세계 우리나라에만 있는 말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자죠. 자, 수학을 계산으로 여기고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성적과 대입으로 포인트를 맞춰놓고 있다면 결국에는 수포자를 면치 못하는 현실이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좀 들여다보니까 우리나라 초중고의 수포자 비율이 초등학생에서부터 나타나는데 40%에 육박하죠. 36.5%. 중학생은 46.2%, 거의 절반이 중학생부터 수포자이고 고등학생은 59.7%, 60%잖아요. 10명 중 6명이 수포자.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열에 서너 명만 빼고 60% 정도가 수포자라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이들은 단지 성적과 대입 때문에 또는 수학을 지긋지긋한 연산의 기술자를 훈련받는 그 역할 속에서 결국에는 수학을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시작하는데 어렵다를 뛰어넘어서 공포스럽다라는 부분까지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학이 공포스러우면 정상적인 사고가 가동이 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이 왔는데 내 실력 발휘가 정상으로 될까요? 근데 이 아이들은 수학이 공포스럽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수포자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님들을 종종 만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수포자라고 호소를 하시면 5세, 6세, 7세에 어떠한 방법으로 수학을 접근시켰는지 그 히스토리를 들어보거든요. 엄마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환경을 제공하는 주도권을 가진 부모가 잘못된 가이드를 했을 때 결국에는 아이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수포자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자, 참 애석한 내용인데 우리가 수포자로 지금 아이를 길러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컴퓨터가 내 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브레인 하나, 머리 제2의 세컨 브레인 하나 들고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하고 결합돼 있어요. 컴퓨터가 제일 잘하는 게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선도화된 나라 선진국에서는 중학교 이후는 시험 시간에도 계산기를 쓰고 수업 시간에 계산기 쓰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죠. 컴퓨터가 할 일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지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종종 드는데 이러한 컴퓨터, 디지털 매체가 주도하는 세상에서 수학을
산수가 아니라요. 수학을 빼고는 논할 수 없다. 미래 직업이 뭐예요? 향후에 우리는 디지털 기반 사회를 지금도 살고 있는데 점점 디지털 혁명이 가속화되는 이 디지털 기반 사회에서의 직군들을 들여다보면 수학 계산이 아니죠. 수학적 사고가 안 미치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50~60%가 다 수포자고 수학이 공포스럽게 여겨진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발을 디딜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근데 여기 들여다보시면 뭐 빅데이터에서부터 CG, 영상, 뭐 마케팅, 바이오, 딥러닝 이 모든 분야가 단순 계산 또는 문제풀이의 훈련을 요구하는 부분이 아니죠. 확률 기반 리스크 분석, 뭐 규칙, 새로운 상황의 적용 및 예측, 네트워크 프로토콜, 수치 해석 기반. 야, 이 보면은 그냥 단순히 기성세대가 산수라고 여겼던 부분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영역들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수학은 과거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학을 해석하는 가치관,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과거엔 정말 사칙연산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산수라고 했잖아요. 국민학교죠. 그때는 초등학교 수학을 산수라고 여겼잖아요. 1992년도에 산수에서 수학이라는 이름으로 바뀐 건데 이거는 수학의 의미가 지금 바뀌었다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다시피 수능에서 객관식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시 질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수학에다 다시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수학이 무엇인지. 여전히 계산이고 여전히 대입과 입시 때문에 아이를 몰아붙인다? 그게 과연 수학을 수학으로 제대로 훈련을 해서 사회에 나아가서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수학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공부 방식이요 훈련인지 다시 질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가 무너지면 방법은